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대로 여러분들 삼국시대 이집트 공통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삼국시대 이집트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흙으로 봉토로 덮었죠. 그 아래는 찰흙과 냇돌, 돌로 막고 이렇게 목각으로 쌓은 관이 있고 목각을 쌓고 그 위에 냇돌을 올리고 그 다음에 찰흙을 올리고 그 다음에 봉토를 올리면 정말 깊이 있는 건축물이 돼서 이 안을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흙을 파고 들어가면 또 여기에 찰흙이 있고 찰흙은 잘 깨지지 않죠. 그 안에 또 돌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목각이 있어서 이거를 도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옛날 우리 신라시대에 이렇게 생긴 고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도 이렇게 기마 인물, 기마 수렵도죠? 기마가 아니고 수렵도입니다. 헷갈렸습니다. 예, 수렵도입니다. 수렵도 보시면 여러분들 왕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요. 이 사람이 내세에서도 내세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수렵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라 라는 의미와 기원, 주술적인 기원의 의미도 있지만 기록도 있습니다.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이 사람 이런 거 했으니까 알고 있어라. 나중에 너네들 기억해줘라. 기록하는 의미도 있고요. 죽어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기원을 해주는 두 가지의 용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봉분에 이 안에 있는 이 고분을 장식하는 효과도 있었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이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의 미술과 우리나라 삼국시대 벽화 혹은 이런 고분 미술이 굉장히 닮아 있고요. 내세, 죽은 사람, 강력한 통치자의 죽은 세계를 기원한다는 점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보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집트 미술 여기 보면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면성 원리, 사람들이 정면을 쳐다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을 그리는 이집트는 살아있는 모습, 뭐 생동감 있는 모습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 권위 있고 위험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매우 딱딱한 모습에 그리고 변화무동한 아주 강력한 느낌, 아주 엄격한 느낌을 주죠. 그런 느낌. 이게 바로 이상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면성,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조각상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면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칙 1번 법칙, 이집트 미술의 1번 법칙. 2번 법칙은 이상화 시켰다라고 해요. 이상화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8등신은 아니고요. 보통 한 뭐 5등신 됐겠죠? 사람 머리에 있고 이렇게 몸 이렇게 다리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거의 다 다리가 엄청 길고요. 정확하게 아름답게 아주 볼륨감 이렇게 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상화시켰다. 이상화시켜서 두 번째 법칙 사람을 이상화시켰습니다. 이 안에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왕의 권위를 강력했다고 했죠. 강력한 이때는 왕의 권위가 신의 권위하고 맞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의 그런 왕과 왕비의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성화시킨 근육과 몸 그리고 얼굴 정형화된 모습 이런 거를 강조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혹은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대충 뭐 사람의 어떤 뭐 주름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잔주름 이런 건 전혀 그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는 것을 그리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밑에도 보시면 실제로 선생님 그림을 따왔는데요. 얼굴은 옆모습. 이거 여러분들 과제 나갈 거니까 꼭 잘 봐주세요. 얼굴은 옆모습. 정면에서 본 눈은 어떻게 생겼다? 옆으로 생기는 눈이 아니고 가운데 눈이에요. 보통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앞에 눈동자가 있죠?
옆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정면에서 사람의 얼굴은 측면인데 눈은 정면이라는 거예요. 정면에서 본 눈 기억해 주세요. 어깨와 팔 모습, 몸통은 정면 몸통, 측면 몸통은 어때요? 그냥 이렇잖아요. 그죠? 이거 약간 그림 그리기 불편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사람 멋져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쇄골 보이죠? 쇄골 정면 딱 보이죠? 목은 살짝 비틀어졌지만 정면의 모습 갈비뼈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에서 본 몸통, 팔도 어때요? 팔도 이렇게 측면이 아니라 정면. 그리고 두 쪽 팔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측면에서 봤을 때 팔은 어때요? 한쪽만 보인단 말이죠. 저쪽 팔은 안 보여요. 사실 이만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손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 이렇게 있으면 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목은 어때요? 측면인데 얼굴은 또 측면이고 몸은 정면이에요. 눈은 또 정면이죠.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그렸고요. 몸도 마찬가지. 이 밑에 있는 하반신 또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리만큼은 어때요? 또 측면이죠. 정면으로 그리려면 무릎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그죠? 무릎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리는 게 발이 어때요? 발이 정면이면 어떻게 해? 되게 웃기거든요. 완벽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허벅지까지 우리 하반신 시작하는 배꼽부터서 여기 이 부분만큼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리 하나만큼은 어때요? 측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의 측면 모습 알통 쫙 나오죠. 그리고 여기 발이 완전 측면이에요. 멋있어 보이죠? 요렇게 사람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집트가 생각했던 완벽한 모습이에요. 완벽한 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충 아주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집트 미술에서 다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일정한 왕이라든지 왕 바로 밑에 신하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상적인 아는 것의 최고봉, 아는 한 제일 멋진 그 모습 그대로를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그린 거지. 이걸 절대 보고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과제를 낼 건데 어떤 과제를 낼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 선생님만 사진 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얼굴 측면, 눈 정면, 몸 상반신 정면, 하반신 여기까지 정면, 밑에 이거는 측면 이런 식으로 다리 몸통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화상을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한번 합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잘라서 합성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간단하게 얼굴 부분 찍고 몸 부분 찍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나의 화면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편집해 보세요. 편집해서 그냥 뭐 이렇게 이것만 뭐 몸통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대단한 멋진 편집 말고요. 선생님 그냥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편집해가지고 사진 한번 선생님한테 이미지로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의 조각과 이집트의 회화의 원리를 이해했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선생님 과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과제 1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집트의 미술, 종합성, 특징 아까 거기까지 했던 거 완벽 이상미하고 정면성 빼고요. 종합성이 있습니다. 종합성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원근법에 따라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가장 강력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넣어야 할 상징들 있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상징물들, 심판하는 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옆에다가 언어처럼 상징화시켜서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하나의 화면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넣는 거죠. 즉, 아는 것과 말하고자 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거나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향에서 바라본 모습을 표현한 것을 종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모습 아까 말했다시피 통치자의 측면 얼굴과 정면 눈, 정면의 팔과 정면의 몸과 이렇게 팔 나오고요. 정면의 하반신 이만큼과 이 옆에는 측면의 발과 허벅지. 그렇게 표현했고 그 사람이 잡았던 동물과 그 시대에 살았던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왔던 사람에 대한 내용을 크기별로 중요도를 높은 것으로 해서 그렸고요. 그 주변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형 문자와 그리고 이미지들, 상징물을 그림으로 한 장에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는 규칙이 이렇게 종합성이라고 합니다. 나열식이죠. 원근법이 아닙니다. 강력함이 가장 큰 것. 조금씩 작아지는 크기는 중요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는 것을 그렸다. 자, 이집트 미술 옆에 보시면요. 정원을 그렸습니다. 가든 돼 있죠?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수단이 바로 그림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지 않고 가든이라는 작품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그렸다. 이집트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회화로 남아있는 이 가든이라는 그림에서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그래서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후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그 위대함이 쇠퇴하고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즉 3000년 동안의 긴 역사가 깨지는 거예요.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용했던 것은 이 그리드예요. 그리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람의 모습, 이게 이집트 작품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집트의 작품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집트도 여러분들 되게 3000년 동안 이어졌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가 몇 년입니까? 사실 되게 짧아요. 사실 우리 2000년 지금 됐다고 하는데 2000년, 2020년이잖아요. 기원후. 기원전 2000년을 이집트가 그냥 하나의 나라로 통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던 그 역사를 이집트는 한 번에 3000년이에요. 와, 엄청 길죠? 그러면 최소한 변화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뜯어볼 수는 없지만 1기, 2기, 3기로 나눌까요? 우리 마음대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1기, 2기, 3기로 나눈다 볼게요. 그럼 보면은 여기는 되게 딱딱하고 목도 사실 좀 없고 형체가 되게 뭐랄까요? 조금 부자연스럽죠? 가장 이집트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2기로 가면 몸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깨가 조금 좁아지고 몸통도 약간 뭔가 팔이랑 이런 게 조금 더 약간 인체 각도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3기 그리드를 보세요. 그리드로 보면은 좀 더 어깨선이 처지면서 팔도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몸통도 약간 곡선이 살려지고 이렇게 엉덩이까지 살짝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변화하는 모습의 그리드를 볼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 그리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림을 그릴 때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그 칸에 사람 모양을 요만큼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법칙의 예술, 아는 대로 그리는 법칙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선생님이 지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는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그리는 법칙이 있었던 거죠. 아까 봤던 뭐였어요? 정면성. 1. 정면성. 2번 뭐예요? 이상화. 3번 종합성. 그래서 이런 그리드를 썼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특징이 이 이집트가 그리스에도 영향을 줬어요. 이거는 그리스의 그리드입니다. 그리스도 그리드를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미라고 하는 이집트의 전통을 좀 따랐어요. 그래서 이상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썼던 이 그리드를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리스에서도 썼어요. 선생님 말 안 했으면 이게 이집트 건지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이집트는 조금만 더 곡선이 들어갔을 뿐이지 똑같은 그리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 이게 이집트예요. 이게 그리스고요.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선생님과 함께 그리스를 공부할 생각이에요. 자, 그리스 미술.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